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그저께 이제 그 전에 미국 의사가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으로 이제 징크와 또 아지트로마이신을 겸용해서 이제 그 코로나 환자들을 치료했다. 미국인들은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치료제가 있고 정부에서는 그거를 이제 못하게 막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요구해야 된다는 그런 의사들이 이제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 동영상이 미국의 이제 소셜미디어에서 지워졌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공유를 하고 싶어서 제가 올렸는데 그게 또 제 채널에서 지워졌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현재 MMS부터 해서 지금 총 5가지가 지금 이제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요 5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각각 사실 MMS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잘 드릴 수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 8년 정도 이제 필요할 때마다 효과적으로 잘 복용을 하고 있고 요거는 다음에 한번 따로 방송을 해드릴 거고요. 전에 이제 잠깐 짐 험블님 얘기할 때 언급했었는데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이번에 그 영상 지워진 영상에 나왔던 요 하이드록시클로로퀸 그리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켈세틴 그리고 이버맥틴이 또 최근에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요. 이거는 요거 단독으로 쓰는 게 아니라 징크, 아연이랑 아지트로마이신이라는 이 항생제랑 같이 써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어느 시기에 그러니까 가장 빠르면 빠를수록 좋대요. 요 조합은 걸리자마자 가장 빠를수록 좋고 그리고 용량을 잘 지켜야 되고 요 징크와 아지트로마이신 꼭 같이 써야지만 이제 뭐 어떤 의사들은 거의 100% 치료할 수 있다고 하고 이제 MMS로도 에콰도르 같은 데서나 뭐 프랑스나 이런 데서 보고되는 걸 보면 100% 치료됐다고 보고가 되고요. 그래서 렘데시비는 이제 약간 중환자인 경우에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효과가 조금 이런 다른 거에 비해서는 이제 좀 미비한 걸로 근데 값은 굉장히 이 다른 4개에 비해서 이제 훨씬 뭐 거의 몇백 배가 값이 더 비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MMS도 뭐 1년치가 2만원, 3만원대니까 이제 뭐 몇천 원도 안 하는 거겠죠. 요거는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저렴한 건 MMS, 그 다음에 요게 또 몇천 원 단위, 그 다음에 요거는 거의 몇백만 원 단위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이제 금지시켜 놓고 렘데시비를 밀어주고 있는데 이제 그 화난 의사들이 왜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제 영상이 삭제됐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걸 좀 더 요 밑에 거는 좀 더 조사를 좀 연구를 해서 다음에 좀 제대로 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다시 한국 정치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저희 또 유튜브 채널에 이제 중심 주제가 정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동 정책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싶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이라고 이제 ILO라는 국제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참 말이 많은데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정근대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근대적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까요? 그리고 저는 항상 문제를 얘기하지만 이제 또 해결점을 같이 얘기하니까 너무 또 우리나라는 정말 왜 이러냐 이렇게 또 비관하시지 마시고요. 자, 일단은 한번 현 상황을 알아야 그 해결점을 또 같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ILO가 뭔가 하면은 세계 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생활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의 전문 기관으로 1919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 기준 총 187개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이 링크도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상세히 보시고
좀 더 이제 초점만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왜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ILO 전체 협약 189개 중 회원국은 평균 47개, OECD 국가는 평균 61개 협약을 비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OECD는커녕 전 세계 ILO 회원국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총 29개 협약만을 비준하였다. 또한 수많은 ILO 협약들 중에서 ILO에 가입한 각국 정부에게 비준을 공고하는 8개 핵심 협약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 핵심 협약 8개 중 4개만 비준해서 ILO로부터 꾸준히 압박을 받고 있다. 자, 그러면 이 핵심 협약 4개가 뭘까요? 단결권, 단체 협상권 87, 98조, 강제 노동 금지 29, 105조에 관한 협약이다. 말만 들으니까 좀 무섭잖아요. 그쵸? 한번 더 자세히 볼까요? 자, 그러면 요거를 또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더 자세히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꼭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 기준 187개 회원국 중에서 29호 협약은 178개국, 105호 협약은 175개국이 비준 중이다. 한국 내 단결권, 단체 협상권에 위배되는 행위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학습지 교사나 택배기사 등 특수 고용직 노동자에 대해 노동 3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 파견, 용역 등 간접 고용 노동자에 대해 노동 3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 교사, 공무원의 노동 3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 노동자의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 필수 공익사업장의 필수 유지 업무 제도로 해당 노조들의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이 제한되어 있는 것. 노조의 파업에 대해 업무 방해죄로 처벌하는 행위. 노조 지도자의 구금 단체 협약 간섭 등 해직 노동자의 노조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것. 복수 노조 간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 공무원의 노조 가입이 6급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것. 2020년 현재 공사 구분 없이 국제적 기준에서의 노동 기본권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노태우 정부가 민주노총의 전신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전노협과 정교조를 인정하지 않고 노동 탄압을 했던 실상이 국제사회에서 쟁점화될 것을 우려해 1990년 국제노동기구 ILO 가입을 보류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진 연혁을 보시죠. 2017년 기준 87조 단결권과 98조 단체 교섭권은 187개 회원국 중 154개, 164개 국가가 비준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두 협약 중 어느 하나도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미국과 대한민국뿐이다. 미국하고 대한민국이 항상 닮았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또 어떤 게 닮았냐면 그 노조 조합률이 한 10% 많아봐야 1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대한민국과 미국이 또 닮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그 복지국가의 북유럽 국가들은 평균이 거의 60에서 70%. 원래는 훨씬 많았는데 이제 산업화가 이제 갈수록 이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되면서 이제 좀 그 일시적인 직업들이 또 많이 늘어나고 또 젊은 이들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이제 좀 그런 이제 산업체의 전환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 전에는 80%도 훨씬 넘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평균 한 7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7분의 1 정도, 10%, 미국과 우리나라가 그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ILO는 이에 대해 계속적으로 시정 공고를 내리며 핵심 협약 비준을 요구했으나 한국 정부는 계속 무시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이제 그 노조 가입을 하지 않아도 그 이제 유니언 커버리지라고 해서 이제 유니언이라고 하거든요. 노조를 이제 유니언 커버리지라고 해서 그 노조에서 단체 협상된 거를 그 일을 하는 사람, 노조가 아닌 사람에게도 그 혜택을 주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나라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이제 그 혜택을 더 많이 줘요. 노조를 가입하지 않아도.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거의 많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떤 협상이 돼도
딱 노조에 한정돼 있고 또 그것도 거기서 또 나뉘어가지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또 나뉘어서 비정규직은 거의 뭐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노동자 인구가 뭐 대부분이잖아요. 아무래도 경영자 인구에 비해서는 노동자 인구의 이런 권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또 대한민국입니다. 아마 헬조선이라는 게 이러한 그 수치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한번 쭉 내려가 볼게요. 1996년 이제 OECD 가입 당시 OECD 측에서 87조와 98조 비준을 촉구하였고 당시 한국 정부는 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실제로 진전된 바 없이 현재까지 거의 20년 제자리 걸음이었다고 합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체결된 한 EU FTA 협상 조항에도 양국이 ILO 핵심 협약을 존중, 증진, 실현하고 그 밖의 협약들도 비준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협의가 포함되어 있지만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마찬가지로 2011년 발효된 한미 FTA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5년 발효된 한 캐나다 FTA에도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 황교안 고난대행 체제 시기로 넘어와 2017년 3월 17일 한국 정부가 유엔에 나머지 핵심 협약 비준 의사를 전달했으나 2018년에 다시 압박당했다. ILO 협약 비준은 문재인의 공약이기도 하였다. 2012년 그러면 이제 문재인님 정부로 넘어가고 어떻게 되는지 계속 보죠. 2019년 2월에도 비준하지 않아 유럽연합에서 재차 한국을 압박하였다. 4월 9일 유럽연합 층에서 비준을 재차 요구하며 말스트롬 위원장을 위시로 한 대표단을 파견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또 결렬되었다. 민주노총은 4월 13일 ILO 비준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15일에는 경사노위가 또다시 합의에 실패했다. 이후로도 노동계와 경영계 간 합의는 계속 어긋나고 있다. 2019년 5월 22일 드디어 정부가 ILO 핵심 협약 비준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단 강제 노동 금지 제105회에 대해서는 형벌 체계와 분단 국가 상황 등을 이유로 일단 비준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비준과 이 법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국회에서 먼저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뒤이어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겠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다만 결사의 자유 협약 관련 사항은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법 개정 없이 비준하는 경우 국내법과 협약이 상충하게 되어 현장에서 법 해석 적용 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협약 비준을 위해 협약과 상충하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5월 26일 EU는 분쟁 해결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결정했다. 최악의 경우엔 FTA 위반에 전 세계적으로 노동 후진국이란 오명을 쓰게 되며 공정무역을 강조하는 EU 특성상 경제 제재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미 경제 제재의 실제 사례가 있는 중국의 경우 EU에 의해 반덤핑 관세를 받으며 반덤핑 관세 부과의 기간을 연장당하는 신세다. 한국노동연구원 주최 ILO 핵심 협약 비준과 입법적 쟁점 토론회에서 EU의 요청으로 전문가 패널 소집 이후 ILO 핵심 협약 미비준으로 한 EU FTA 위반이 인정될 경우 세계 최초로 FTA 노동 조항을 위반한 국가라는 오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미 FTA, 한 캐나다 FTA 위반으로 연결돼 무역 제재와 벌가금 부과까지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ILO 핵심 협약 무시하다 무역 제재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 링크들이 다 있으니까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한국 경영자 총협회 관계자는 한 EU FTA 협정에 따른 보복 조치로 우리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다며 한 EU FTA는 ILO 핵심 협약 비준이 아닌 비준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므로 ILO 핵심 협약 미비준 자체가 규정 위반으로 단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혜영 고용부 국제협력 담당 과장은 EU가 우리 쪽에 문제 제기를 하는 근거는 노동 이슈를 다룬 FTA 13장에 국한된 것이라며 13장만 가지고는 공식적인 경제 제재까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7월 4일 결국 우려했던 대로 EU가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했다.
ILO 비준 불이행의 EU 제재 절차 착수. 이는 EU가 FTA를 체결한 나라 중 처음으로 패널을 소집하는 것으로 사실상 무역 제재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7월 30일 한국과 EU 양측은 전문가 패널 구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오는 9월 초까지 한국 추천 1명, EU 추천 1명, 제3국 추천 1명 등 3명으로 전문가 패널이 구성되면 90일 안으로 한국의 FTA 위반 여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늦어도 12월 초에는 한국의 FTA 위반 여부에 관한 결론이 난다. ILO 협약 비준국에서 발목. EU도 경제 제재 나설까 우려. EU가 한국을 상대로 관세 조치와 수출입 물량 제한 외에도 조세, 규제, 공공조달, 기업 보조금 등 다양한 제재에 나설 가능성을 경고하며 한 EU FTA는 EU가 노동조항을 포함해 체결한 첫 FTA만큼 EU는 한국의 FTA 위반을 본보기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고 있다. 한 EU FTA 이행에 대한 유럽 의회와 유럽 시민사회단체 등의 관심과 압박이 매우 큰 상황이라는 점을 환기하고 있다. 7월 30일 고용노동부가 ILO 관련 법률안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입법 예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입법 예고,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퇴직 공무원 교원의 노조 가입 확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 지급을 금지한 규정 삭제, 단체 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며 노조의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경영계가 바라던 사항까지 일부 포함했지만 노사 모두 정부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 ILO 협약 비준 입법안에 노사 모두 반발, 국회 통과난만 이런 것도 이제 링크를 다 들어가면 좀 더 상세히 볼 수 있고요. 이제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정부 입법안 주요 내용도 이제 여기에서 쭉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 노동자와 사용자의 이런 그 조화로운의 잘 상생이 굉장히 국가 경제에도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노동자, 사용자 간에 그런 상생 역할을 중재하는 역할을 정부가 거의 잘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또 행복이나 복지 정책이나 또 우리 노동자들의 권익을 살려주고 또 노동자들이 이제 또 행복할 때 사용자들도 함께 이제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제 성장 우리 모두가 이제 이득을 보는 건데 사용자 측에서도 좋은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앞으로 정치계가 진정한 진보 정당이 나와서 사용자와 노동자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조하고 상생할 수 있는 관계로 이제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그게 잘 되고 있지 않아 보이네요. 이게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읽어보고 제가 다음번 방송에는 어떻게 이러한 그 끊임없이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그러니까 노동자의 항쟁이 끊이지 않았던 스웨덴이 어떻게 항쟁이 아예 없어지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그 나라로 정치계가 그걸 이제 바꿀 수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또 따로 하겠습니다. 방송이 또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럼 2020년 3월 10일이 제일 지금 최근 거니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협약을 맺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동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이날 제21대 총선의 공약으로 제시한 노동 존중 5대 비전 20대 공동약속에는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 추진, 정리해고 요건 강화, 사업 이전식 고용 승계 제도화 등이 있다고 한다. 7월 정부가 ILO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올해 안으로
비준하는 걸 목표로 잡았다. 그러나 하단의 보충력 문제는 그대로 둔 비준안이기에 이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ILO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미지수다. 그래서 이 보충력 제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나오고 이렇게 쭉 좀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노동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다는 거는 그 노조 조합 가입률에 저조한 것도 알 수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노동이사 제도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BMW부터 큰 회사들도 그 노동이사가 이제 반 정도 그 이사회에 이제 있어서 그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했더니 굉장히 노사가 상생을 잘해서 그 회사 발전에도 도움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노동이사제를 적극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도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뭔가 새로운 아웃박스의 개념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독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동이사 제도 한번 다음에 또 주제로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